김도윤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비좁고 축축한 방에서 잠들어 있는 할머니의 마른 등을 내려다보았다. 올해 12살이 된 도윤에게 세상은 늘 회색빛이었다. 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후 그는 병약한 할머니와 단둘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낡은 한옥은 장마철마다 빗물이 새어 들어왔고 변변찮은 일자리조차 없어 끼니를 잇는 것조차 버거웠다. 도윤은 매일 아침 할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마을 어기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인근 논밭에서 품삭시를 거들었다. 그의 손은 또래 아이들보다 거칠었고 그의 눈빛은 일찍이 세상의 무게를 알아버린 듯 깊고 쓸쓸했다. 그날도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전날 밤부터 내린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세차게 퍼부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반도 전체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도윤은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기상특보를 들으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마을 옆을 흐르는 강물은 이미 불어날 대로 불어나 황토색으로 변해 있었고 늦었고 거치는 물살은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엄청난 양의 빗물이 쏟아져 내렸다. 강물은 범람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높은 곳으로 대피했지만 물살은 너무나 빨랐고 강력했다. 흙탕물은 집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자동차를 장난감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윤은 할머니를 부축하여 겨우 집을 빠져나왔다. 할머니는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으로 겨우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도윤은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불어난 물은 이미 그의 허리춤까지 차올랐고 거친 물살은 그를 넘어뜨리려 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도윤아, 할미는 괜찮으니 너라도 어서 높은 곳으로 가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물살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꼭 지킬 거예요. 도윤은 할머니를 끌어안고 더욱 힘껏 발을 내디뎠다. 그들이 겨우 마을 어귀위의 작은 언덕배기에 다다랐을 때였다. 거친 빗줄기 속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멀리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작은 집체가 보였다. 그리고 그 지붕 위에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두려움에 떨며 울부짖고 있었다. 아이의 부모는 이미 물살에 휩쓸려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물속으로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주변의 어른들은 아이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감히 불어난 강물 속으로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물살은 너무나 거칠었고 거대한 나무 토막과 잔해들이 맹렬하게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곳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강이었다. 안 돼. 저 아이를 구해야 해. 도윤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잠시만 여기 계세요. 할머니 저 아이를 구해야 해요. 라고 외치며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다. 도윤아 안 돼. 위험하다. 너까지 죽을 셈이냐. 할머니는 울부짖으며 도윤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결심한 뒤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어린아이의 절규하는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잃었던 그날의 무력함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누군가의 죽음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이시 여주어라.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거친 물살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거대한 물살은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휘저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떠내려오는 나무토막과 잔해들이 그의 몸을 때렸고 그의 팔다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어린아이의 모습만이 보였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갈게. 도윤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물살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력을 다해 물살을 헤치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이미 지쳐서 울음소리마저 끊긴 채 축 늘어져 있었다. 도윤은 아이가 타고 있던 지붕에 겨우 손을 뻗어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도윤은 자신의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다시 언덕배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돌아오는 길은 더욱 힘들었다. 불어난 물살은 더욱 거세졌고 도윤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의 폐는 터질 듯 아팠고 팔다리는 감각을 잃어갔다. 그는 몇 번이고 물속으로 가라앉을 뻔했지만 품에 안긴 아이의 작은 온기가 그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 쳤다. 언덕배기 위에서 할머니는 울부짖으며 도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모두 도윤이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언덕배기 가장자리에 손을 뻗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도윤과 아이를 끌어올렸다. 도윤은 아이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었지만 그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는 무사했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쓰러진 도윤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도윤의 용감한 행동에 감탄하며 소리 없는 찬사를 보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이름을 불렀다. 어린 소년의 희생정신은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되었다. 할머니는 쓰러진 도윤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도윤아, 도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함께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구조대원들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도윤의 상태를 확인하고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 아이 또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도윤의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언론은 소년 영웅 김도윤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가난한 소년이 목숨을 걸고 생면부지의 아이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전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태양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태준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박태준은 차가운 눈빛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태양그룹을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었다. 그는 타인의 감정에 쉽게 동요하지 않는 냉철한 사업가였지만 소년 영웅 김도윤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어린아이를 구했다는 대목에서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어린 여동생이 홍수로 실종되었던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렸다. 여동생은 당시 3살배기 아들을 안고 있었고 그 이후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 사건은 박태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박태준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김도윤이라는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조사해봐. 혹시 내 여동생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단순히 한 소년의 영웅적인 행동에 감동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알 수 없는 예감과 함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도윤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그 이끌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쩌면 잊혀진 과거의 진실과 연결될지도 모르는 강렬한 직감이었다. 김도윤의 영웅적인 행동은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타인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도윤 자신은 이러한 관심이 불편했다. 그는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할머니의 안부를 먼저 물었고 자신이 구한 아기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영웅 심리 대신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윤은 병실에 찾아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할머니의 건강과 당장 내일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언론의 플래시 세례와 쏟아지는 찬사가 부담스러웠다. 그의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은 대중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 그때 박태준 태양그룹 회장이 도윤의 병실에 나타났다. 그의 등장은 병실 분위기를 순식간에 압도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슈트를 차려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냉철했다. 박태준은 도윤의 침대 옆에 섰다. 김도윤 군, 자네의 용기에 깊이 감명받았다. 나는 태양그룹 박태준이다. 자네와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도윤은 박태준이라는 이름에 깜짝 놀랐다. 그는 태양그룹이 대한민국 최고 기업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 같은 보잘것없는 아이에게 태양그룹 회장이 직접 찾아와 도움을 주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저 같은 아이에게 왜 이런 관심을?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도윤의 얼굴에서 한동안 머물렀다. 그의 뇌리에는 5년 전 홍수로 실종된 여동생과 조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여동생의 아들, 자신의 조카는 도윤과 비슷한 또래였을 것이다. 그는 도윤의 얼굴에서 여동생의 흔적을 찾는 듯 했다. 그는 도윤의 눈빛에서 여동생과 같은 강인함과 순수함을 보았다. 나는 과거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홍수로 인해. 그때 자네처럼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쩌면. 박태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자네는 내게 어떤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러니 나의 도움을 받아주었으면 좋겠군. 자네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도윤은 박태준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다. 그는 할머니의 병원비와 앞으로의 생활을 생각하며 결국 그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할머니 또한 박태준의 제안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며칠 후 도윤과 할머니는 서울로 이주했다. 박태준은 그들에게 고급 아파트를 제공하고 할머니를 최고급 병원에 입원시켰다. 도윤은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의 삶은 순식간에 180도 바뀌었다. 낡은 한옥과 매일 걱정해야 했던 끼니는 사라지고 따뜻하고 안락한 보금자리와 부족함 없는 생활이 찾아왔다. 도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겼지만 그의 겸손함과 착한 마음씨는 친구들의 호감을 샀다. 그는 여전히 학업에 열중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박태준은 도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그의 학업 성적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도윤에게 책과 학습 도구를 아낌없이 지원하며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고자 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있었다. 그는 박태준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자신이 이러한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신이 한 작은 행동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박태준이 자신에게 베푸는 호의 뒤에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박태준은 겉으로는 도윤에게
따뜻한 후원자 역할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했다. 그는 도윤의 부모님에 대한 조사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비서실장 김현우는 박태준의 가장 충직한 오른팔이었다. 그는 박태준의 지시를 받아 도윤의 가족사를 깊이 파고들었다. 김현우는 도윤의 부모님, 김민준과 박서연이 5년 전 홍수 때가 아니라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들이 사망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김현우는 이 교통사고가 태양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회장님, 김도윤 군의 부모님은 5년 전 홍수가 아니라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현우는 박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박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10년 전 교통사고. 그의 뇌리를 스치는 또 다른 기억이 있었다. 그의 여동생 박서연. 그녀는 10년 전 남편 김민준과 함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 사고 이후 그의 여동생의 아들, 즉 자신의 조카가 실종되었다. 박태준은 여동생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항상 품고 있었다. 그는 여동생의 남편 김민준이 당시 태양그룹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던 유능한 연구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의 죽음 이후 그가 개발하던 기술은 태양그룹의 경쟁사인 제국그룹으로 넘어갔고 태양그룹은 큰 손실을 입었다. 김현우 실장, 자네가 말하는 그 교통사고가 혹시 내 여동생 박서연과 김민준 씨가 사망했던 그 사고인가? 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예, 회장님. 당시 사망자 명단에 박서연 씨와 김민준 씨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태양그룹의 경쟁사인 제국그룹의 수석연구원 최성민이 당시 추진하던 신기술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의 보고는 박태준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던졌다. 박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도윤의 부모님은 그의 여동생과 매형이었다. 그리고 도윤은 그의 조카였다. 5년 전 홍수로 실종된 조카가 아니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동생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사고 뒤에는 태양그룹의 숙적이자 경쟁사 제국그룹의 핵심 인물 최성민이 있었다. 최성민은 과거 박태준의 아버지와도 깊은 악연이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태양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제국그룹을 설립하고 박태준의 아버지를 파멸시키려 했던 인물이었다. 박태준은 최성민이 여동생 부부의 죽음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박태준의 눈빛은 살기로 변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복수심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최성민에게 복수하고 여동생과 매형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조카 도윤에게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김현우에게 지시했다. 김현우 실장, 지금부터 최성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그의 모든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를 찾아내. 그리고 10년 전 교통사고의 진실을 파헤쳐 단 하나의 증거도 놓치지 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최성민을 무너뜨릴 것이다.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냉혹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현우는 박태준의 지시를 받고 즉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태양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최성민의 과거와 현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최성민이 제국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사건, 그리고 그가 저지른 수많은 불법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저질렀던 비리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갔다. 박태준은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자신의 조카였다. 그는 도윤에게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려줘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도윤이 너무 어렸고 이 잔혹한 진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순수했다. 그는 도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최성민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의 심장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최성민과의 전면전을 준비했다. 그의 오랜 숙적, 최성민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박태준의 마음은 복수심과 분노로 들끓었다. 10년 전 자신의 여동생 박서연과 매형 김민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최성민의 음모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더욱이 김도윤이 그들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라는 사실은 박태준에게 최성민을 향한 복수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명백한 이유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성민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다짐했다. 최성민은 제국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박태준의 숙적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이자 성공한 기업인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온갖 비리와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악독한 인물이었다. 그는 10년 전 태양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박서연과 김민준 부부를 제거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부부의 차량에 사고를 위장한 장치를 설치하여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들이 개발하던 기술을 가로채 제국그룹을 설립하는 발판으로 삼았다. 또한 그는 당시 어린 도윤이 유일한 목격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제거하려 했지만 도윤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외딴 시골 마을로 숨어들었던 것이다. 박태준은 김현우 비서실장에게 최성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김현우는 박태준의 지시를 받고 밤낮없이 최성민의 모든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최성민이 과거 태양그룹에서 기술을 훔쳐 제국그룹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불법적인 행위들과 그의 자선사업 뒤에 숨겨진 자금 세탁 비리들을 하나하나 추적해 나갔다. 김현우는 박태준의 지시에 따라 최성민의 모든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했다. 한편 최성민은 김도윤의 영웅적인 행동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박태준이 그를 후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도윤의 얼굴에서 김민준과 박서연 부부의 흔적을 발견했고 도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최성민은 자신의 과거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했다. 그는 박태준이 도윤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를 꿰뚫어 보았다. 김도윤 저 아이, 분명 김민준의 아들이다. 박태준 그놈이 왜 저 아이에게 접근했는지 이제 알겠군. 내 과거가 드러날까봐 불안하다. 반드시 저 아이와 박태준을 제거해야 해. 최성민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오른팔인 경호실장 정호진에게 지시했다. 정호진은 과거 특수부대 출신으로 최성민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왔던 잔혹한 인물이었다. 최성민은 먼저 박태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태양그룹을 흔들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그는 언론을 매수하여 박태준이 김도윤을 이용해 홍보 효과를 노리고 있으며 그의 선행은 모두 위선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또한 태양그룹의 경쟁사인 제국그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태양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했다. 언론은 최성민이 흘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박태준을 비난하는 기사들을 쏟아냈다. 단독 박태준 회장의 선행. 알고 보니 홍보전략 소년 영웅 김도윤 이용 논란 태양그룹. 도덕성 위기 박태준 회장. 위선적인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러한 언론 플레이는 박태준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최성민의 교활한 수법에 분노했지만 섣불리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최성민의 모든 음모를 역이용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박태준은 김현우에게 지시하여 언론에 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태양그룹의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했다. 그는 동시에 최성민의 불법적인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한편 김도윤은 학교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그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의문과 함께 박태준 회장이 자신에게 베푸는 호의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 있었다. 그는 우연히 박태준의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 속에는 박태준과 그의 여동생 박서연, 그리고 어린 시절의 박서연의 남편 김민준의 사진들이 있었다. 도윤은 사진 속의 박서연이 자신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김민준의 얼굴은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았다. 도윤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도윤은 사진첩 속에서 10년 전 교통사고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는 박서연과 김민준 부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어린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바로 그 실종된 아들이었다. 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외삼촌이었고 자신의 부모님은 사고로 위장된 살해를 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최성민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도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고 자신이 그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을 고아로 만든 최성민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박태준에게 진실을 요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도윤은 박태준을 찾아갔다. 회장님, 저에게 숨기고 계신 것이 있으시죠?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박태준은 도윤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더 이상 도윤에게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도윤을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다. 도윤아, 이제 네가 진실을 알 때가 된 것 같구나. 박태준은 도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여동생 박서연과 매형 김민준이 어떻게 최성민의 음모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도윤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시골 마을로 숨어들게 되었는지. 그는 자신의 어깨에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와 최성민을 향한 복수심을 숨기지 않았다. 도윤은 박태준의 에디엇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함께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최성민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외삼촌, 제가 외삼촌을 돕겠습니다. 최성민을 무너뜨려야 해요.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아야 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태준은 도윤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도윤이 자신의 부모님을 닮아 강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윤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래, 도윤아,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최성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너의 부모님 명예를 되찾아 줄 것이다. 박태준은 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복수심과 함께 가족의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최성민은 박태준과 도윤이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욱 잔혹하고 치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박태준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태양그룹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태양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박태준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몰아넣기 위한 증거를 조작했다. 최성민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태양그룹을 손에 넣고 자신의 제국을 완성하려 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박태준은 김현우와 함께 최성민의 음모에 맞설 전략을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최성민이 조작한 증거들을 역이용하고 그의 불법적인 행위를 세상에 폭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도윤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예리한 관찰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했다. 그의 활약은 박태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최성민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며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다. 김도윤이 자신의 부모님 죽음의 진실과 박태준과의 혈연 관계를 알게 된 후 그의 삶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았다.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도윤은 놀라운 평정심과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박태준의 옆에서 최성민에게 복수하고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싸움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다. 박태준은 조카의 의연한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이 잔혹한 현실이 어린 도윤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될까봐 염려했다. 최성민은 박태준이 자신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박태준이 태양그룹의 주가 조작과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선수를 치기 위해 더욱 대담한 음모를 꾸몄다. 최성민은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태양그룹의 내부 정보를 이용 박태준이 해외 비자금 조성에 연루되었다는 조작된 증거를 만들었다. 그는 이 증거를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흘려 박태준을 사법 리스크에 빠뜨리고 태양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다. 박태준, 저 자식, 이제 끝났어. 감히 내 발목을 잡으려 들어 감히 나의 제국에 도전해 내가 가진 증거들로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태양그룹은 내가 차지할 것이다. 최성민의 눈빛은 섬뜩하게 빛났다. 최성민이 매수한 언론들은 박태준에 대한 비방 기사를 쏟아냈다. 속보, 태양그룹 박태준 회장,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거액의 불법 자금, 흐름 포착, 도덕성 논란 박태준 회장, 위선적인 이미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드러나 태양그룹 경영권 위기 박태준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임박. 이러한 기사들은 태양그룹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했으며 협력사들은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태양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검찰은 최성민이 흘린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박태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그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태준은 최성민의 교활한 공격에 당황했지만 그의 오랜 경험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김현우 비서실장과 함께 최성민이 조작한 증거들의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김현우 실장, 최성민이 조작한 비자금 증거들은 분명 허점이 있을 것이다. 모든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하고 그의 뒤를 쫓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최성민의 비리 증거들을 역으로 흘려 그의 숨통을 조여야 한다.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현우는 박태준의 지시를 받고 밤낮 없이 증거들을 분석했다. 그는 최성민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해외 페이퍼 컴퍼니들의 실제 주인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페이퍼 컴퍼니들의 실소유주가 최성민의 친동생이자 그의 사업 파트너인 최성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성민은 형 최성민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의 뒤를 봐주는 역할을 해왔다. 회장님, 최성민이 제시한 비자금의 실제 소유주는 그의 동생 최성민입니다. 최성민은 형의 모든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성민의 모든 자금 흐름과 통신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최성민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김현우의 보고는 박태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한편 최성민은 박태준의 방역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박태준이 자신의 동생 최성민까지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최성민은 도윤이 자신의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도윤을 납치하여 박태준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정호진에게 도윤을 납치하라고 지시했다. 도윤 그 아이를 납치해 박태준 그 자식이 가장 아끼는 것은 도윤이야. 도윤만 잡으면 박태준은 나의 소나귀에 들어올 것이다. 최성민은 잔혹하게 웃었다. 도윤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수상한 그림자를 느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시선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의 직감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도윤은 과거 시골 마을에서 홀로 생존했던 경험 덕분에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미행하는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복잡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최성민이 보낸 정호진의 부하들은 끈질기게 도윤을 추격했다. 도윤은 낡은 창고 건물로 몸을 피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낡은 집기들로 가득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몸을 숨겼지만 이내 문이 열리고 정호진의 부하들이 들이닥쳤다. 김도윤 순순히 나와라. 너의 외삼촌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정호진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도윤은 공포에 질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자신이 잡히면 외삼촌 박태준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창고 안에는 버려진 철제 파이프와 나무 판자들이 널려 있었다. 도윤은 자신의 몸집이 작다는 것을 이용, 좁은 공간을 활용해 부하들을 따돌리고 방역할 계획을 세웠다. 도윤은 갑자기 튀어나와 부하들의 눈을 멀게 하는 동시에 철제 파이프를 휘둘러 그들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는 순식간에 창고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정호진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정호진은 날카로운 칼을 들고 도윤을 위협했다. 어린 놈이 꾀하는군. 하지만 내 목숨은 여기까지다. 정호진은 도윤에게 달려들었다. 도윤은 정호진의 공격을 피하며 몸을 날려 창고 문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는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정호진과 부하들이 그의 뒤를 쫓았다. 도심 한복판에서 어린아이와 성인 남자들 간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도윤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지만 정호진의 부하들이 그의 뒤를 바싹 쫓아왔다. 바로 그때 박태준이 김현우의 연락을 받고 도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다. 박태준은 도윤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조카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차를 몰고 도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왔다. 박태준은 도망치는 도윤과 그를 쫓는 정호진 일당을 발견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를 틀어 정호진의 부하들을 가로막았다. 감히 내 조카에게 손을 대다니. 너희들은 오늘 여기서 죽을 것이다. 박태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정호진의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박태준은 과거 무술 유단자였고 오랜 시간 단련된 그의 실력은 건재했다. 그는 순식간에 부하들을 제압하고 정호진에게 달려들었다. 정호진은 박태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박태준에게 맞섰다. 두 사람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박태준은 정호진을 제압하고 도윤을 품에 안았다. 도윤아,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박태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외삼촌, 제가 괜찮아요. 도윤은 박태준의 품에 안겨 안도했다. 그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박태준은 정호진을 경찰에게 넘겼고 그가 최성민의 지시를 받고 도윤을 납치하려 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은 즉시
최성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최성민은 정호진이 체포되고 자신의 모든 음모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궁지에 몰렸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태양그룹의 비공개 정보들을 외부에 유출하려 했다. 그는 태양그룹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박태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인 폭탄을 터뜨리려 했다. 이 정보들이 공개되면 태양그룹은 물론 박태준의 명예까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다. 박태준은 최성민의 마지막 발악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김현우와 최준혁에게 최성민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모든 정보를 회수하고 추가적인 정보 유출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박태준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최성민과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자신의 가족과 태양그룹을 지킬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최성민의 최후 발악은 태양그룹과 박태준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박태준은 조카 김도윤이 납치될 뻔한 사건으로 인해 분노와 초조함에 휩싸였지만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최성민이 가진 모든 태양그룹의 비공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려 한다는 것을 예측하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 작전을 지시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태양그룹의 존망과 박태준 자신의 명예가 걸린 마지막 대결이었다. 최성민은 정호진이 체포되고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더욱 광기를 드러냈다. 그는 태양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온 모든 불법적인 정보와 비리 자료들을 유출하려 했다. 그의 목표는 박태준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고 태양그룹을 분열시켜 자신의 손아귀에 넣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지시하여 이 정보를 언론에 동시에 배포하고 검찰에도 익명으로 제보할 준비를 마쳤다. 박태준은 김현우 비서실장과 최준혁 해커에게 최성민의 정보 유출 시도를 막으라고 지시했다. 최준혁은 미네르바 사건 이후 SJ그룹의 CTO로 영입된 천재 해커였다. 그는 박태준의 요청을 받고 태양그룹의 보안 시스템에 합류하여 최성민의 시스템에 대한 역추적을 시작했다. 준혁아, 최성민의 시스템을 뚫고 그의 정보 유출을 막아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내야 해.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제 모든 실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막아내겠습니다. 최준혁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최준혁은 태양그룹의 최고 수준 보안팀과 함께 최성민의 서버에 대한 해킹 공격을 시작했다. 최성민은 자신의 시스템이 강력하다고 자부했지만 최준혁의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준혁은 최성민의 방어망을 하나씩 뚫고 들어가 그의 핵심 서버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 사이버 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단 한순간의 지연도 용납되지 않았다. 한편 김현우는 최성민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최성민과의 관계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최성민이 해외에 소유하고 있던 비밀 금고의 위치를 알아냈고 그곳에 최성민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자금 장부가 보관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김현우는 특수팀을 구성하여 비밀리에 최성민의 금고를 습격할 계획을 세웠다. 그 사이 최성민은 김도윤이 자신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도윤을 다시 한번 제거하려 했다. 그는 도윤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저격수를 배치했다. 그의 목표는 도윤을 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하고 박태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것이었다.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어렴풋이 자신의 뒤를 쫓는 듯한 시선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총소리가 울렸다. 탕! 도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총알은 그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 벽에 박혔다. 도윤은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다. 건너편 건물 옥상에 저격수가 숨어 있었다. 도윤은 어린아이답지 않은 침착함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자신이 최성민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도윤은 즉시 박태준에게 연락했다. 외삼촌 저격수가 저를 노리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박태준은 도윤의 전화를 받자마자 경악했다. 도윤아, 당장 몸을 숨겨. 내가 지금 그리로 갈게. 박태준은 자신의 경호원들을 모두 동원하여 도윤의 위치로 달려갔다. 도윤은 자신을 노리는 저격수를 피해 도심의 복잡한 건물 사이로 몸을 숨겼다. 그는 좁은 골목길과 지름길을 이용하여 저격수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했다. 저격수는 끈질기게 도윤을 추격하며 다음 사격 기회를 노렸다. 도심 한복판에서 어린아이의 목숨을 건 숨바꼭질이 벌어졌다. 도윤은 자신의 생존 본능을 총동원하여 저격수의 공격을 피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최성민을 향한 분노가 더 컸다. 바로 그때 박태준의 경호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저격수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게 방역하기 시작했다. 저격수는 경호원들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도윤을 향해 마지막 사격을 시도했다. 도윤은 몸을 날려 총알을 피했지만 그의 팔에 스쳐 지나가며 깊은 상처를 남겼다. 박태준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도윤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저격수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저격수는 박태준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총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박태준은 그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저격수를 제압하고 경찰에 넘겼다. 도윤아, 도윤아, 괜찮아. 박태준은 도윤을 끌어안고 다친 팔을 살펴보았다. 괜찮아요. 외삼촌, 조금 다쳤을 뿐이에요. 도윤은 아픔을 참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박태준은 도윤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그의 팔에 난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박태준은 도윤을 노린 최성민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더 이상 최성민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이 싸움은 이제 끝을 봐야 했다. 그날 밤 최준혁은 마침내 최성민의 핵심 서버에 대한 해킹에 성공했다. 그는 최성민이 유출하려던 모든 태양그룹의 비공개 정보들을 회수하고 그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최성민은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나의 시스템을 뚫을 수 있지? 최성민은 절규했다. 동시에 김현우는 최성민의 비밀 금고를 습격하여 최성민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자금 장부를 확보했다. 그 증거들은 최성민이 강태준 회장과 김도윤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태양그룹의 기술을 빼돌리며 불법적인 자금 세탁을 저질렀다는 모든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회장님,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최성민의 모든 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김현우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흥분이 교차했다. 박태준은 김현우와 최준혁이 확보한 증거들을 보고 주먹을 꽉 쥐었다. 마침내 최성민의 악행을 심판대에 세울 때가 왔다. 그는 즉시 이 모든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고 최성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준비를 했다. 최성민은 모든 증거가 박태준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체포되기 전에 태양그룹 본사에 폭탄을 설치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그의 관계는 극에 달했다. 그는 자신이 파멸할 바에는 모든 것을 함께 파멸시키려 했다. 박태준은 최성민의 마지막 관계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최성민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김현우에게 최성민의 행적을 철저히 감시하고 어떤 수상한 움직임도 놓치지 말라고 지시했다. 박태준은 최성민과의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태양그룹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은 맹렬한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최성민의 모든 악행을 끝내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성민의 관계는 끝없이 치솟았다. 모든 음모가 탄로나고 수하들까지 체포되자 그는 최후의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태양그룹 본사를 폭파하고 박태준 회장과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것. 그는 곧 열릴 공개 청문회에서 건물을 자신의 무덤이자 모든 것을 끝장내는 지옥으로 만들려 했다. 최성민은 이 광기 속에서 자신이 죽더라도 모든 것을 파괴하며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박태준은 최성민의 절망과 광기를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적이 궁지에 몰리면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김현우 비서실장과 최준혁 CTO에게 최성민의 모든 행적을 철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최성민의 마지막 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박태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위험한 인물이고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을 철저히 추적하고 특히 그가 방문하는 장소들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김현우와 최준혁은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김현우는 태양그룹의 광범위한 정보망을 활용하여 최성민의 비밀 활동, 특히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와 은밀한 만남들을 추적했다. 최준혁은 최성민이 정보를 전송하거나 원격으로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침투 작업을 집중했다. 그는 최성민 같은 자가 단순히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기술을 이용해 음모를 실행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김현우는 최성민이 지난 몇 주간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대량의 산업용 폭발물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폭발물의 양과 종류는 대규모 파괴를 위한 명확한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 사실에 김현우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즉시 박태준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최성민이 대량의 폭발물을 구매했습니다. 김현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는 대규모 폭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개 청문회가 열릴 태양그룹 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태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폭발물이라고 그 자식 미쳤군. 모든 것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건가? 그는 분노와 함께 극한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최성민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까지 희생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박태준은 즉시 경찰청장과 국가안보기관에 연락하여 최성민의 폭발물 구매 증거와 테러 공격 가능성을 알렸다. 대테러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이 태양그룹 본사로 출동하여 모든 위협을 수색하고 무력화시킬 준비를 했다. 한편 최준혁은 최성민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더욱 깊숙이 침투했다. 그는 아포칼립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매우 정교하게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몇 시간의 노력 끝에 최준혁은 마침내 그 파일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내용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태양그룹 본사에 설치된 폭발물의 상세한 배치도와 함께 원격 폭발을 위한 타이머 및 작동 메커니즘을 담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파일 안에 최성민이 10년 전 김도윤의 부모님인 박서연과 김민준을 살해했음을 자백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는 점이다. 이 영상은 철저한 증거였지만
동시에 최성민이 죽기 전 자신의 모든 죄를 공개하여 가능한 한 큰 혼란을 일으키려 했던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회장님, 제가 최후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최준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박서연 이사님과 김민준 부장님의 죽음에 대한 자백 영상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청문회에서 대중에게 공개할 작정입니다. 박태준은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그 자식이 태양그룹 전체를 자신과 함께 무너뜨리려 하는 건가? 그리고 서연의 죽음까지. 그는 정말 악마로군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때 김도윤은 할머니와 함께 집에 있었다. 그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대규모 폭발에 대한 악몽을 꾸었다. 박태준은 도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숨기려 했지만 영리하고 예민한 도윤은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했다. 도윤은 박태준의 몇몇 전화통화를 엿듣고 태양그룹에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 뭔가 이상해요. 도윤은 할머니에게 말했다. 박태준 외삼촌이 걱정돼요. 할머니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도윤아, 박태준 회장님은 강한 분이시니 괜찮을 거다. 하지만 도윤은 안심할 수 없었다. 그는 몰래 태양그룹 본사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곳에 있어야만 했다. 박태준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도윤은 과거 자신이 홍수 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위험에 처한 아이만을 생각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도윤이 도착했을 때 태양그룹 본사는 이미 경찰과 특수부대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건물 주변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보안망을 뚫고 건물에 접근하려 했다. 꼬마야, 여기는 위험하니 들어갈 수 없어. 한 경찰관이 도윤을 막아섰다. 제가 들어가야 해요. 박태준 외삼촌이 안에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실랑이 중에 도윤은 한 경찰관의 무정위에서 박태준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하에서 폭발장치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무력화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도윤은 즉시 상황의 위험성을 파악했다. 그는 자신이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최준혁에게 배운 컴퓨터 지식을 떠올린 도윤은 대담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는 최준혁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시스템 조작법과 보안 취약점을 배웠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윤은 경찰관에게 외쳤다. 제가 밖에서 폭파 시스템을 비활성화시켜 볼 수 있어요. 경찰관은 도윤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꼬마가 뭘 안다고 그러니 너는 대체 누구냐? 저는 김도윤이에요. 박태준 회장님의 조카예요. 최준혁 아저씨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도윤은 다급하게 설명했다. 무정위를 듣고 있던 경찰서장은 최준혁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최준혁이 이 사건에서 경찰을 돕고 있는 천재 해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최준혁이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 학생이 매우 똑똑하다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저 아이에게 시켜봐 뭔가 아는 것 같으니 경찰서장은 명령했다. 시간이 촉박했기에 그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도윤은 경찰차로 안내되어 인터넷에 연결된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는 최준혁이 비상 상황을 대비해 설치해둔 긴급 암호를 이용해 건물 보안 시스템에 빠르게 접근했다. 도윤은 네트워크 구조와 보안 취약점에 대한 배운 지식을 되살렸다. 그는 폭발장치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파일을 검색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능숙하게 움직였다.
그동안 건물 안에서는 박태준이 특수부대와 폭발물 처리반을 이끌고 폭발 장치가 설치된 구역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최성민은 비밀 통제실에 숨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태준, 너는 나를 막을 수 없어. 모두 나와 함께 죽을 것이다. 최성민의 목소리가 건물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최성민 멈춰. 너는 절대 도망칠 수 없어. 박태준은 소리치며 최성민의 통제실을 향해 돌진했다. 그와 특수부대는 건물 곳곳에 정교하게 설치된 폭발 장치들을 발견했고 카운트다운은 0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 최성민이 활성화 버튼을 누르려 할 때 그의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파란색으로 변했다. 모든 제어 시스템이 오류를 보고하며 멈췄다. 최성민은 경악했다. 이럴 수가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했지. 그는 울부짖었다. 밖에서 김도윤은 원격 폭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무력화시켰다. 그는 통신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찾아내 무효화 명령을 보냈고 최성민의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직후 도윤은 건물 내부 CCTV에 접근하여 최성민의 위치와 그가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확인했다. 박태준 외삼촌 그는 3층 통제실에 있어요. 다시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어요. 도윤은 무정의에 대고 다급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도윤의 정보 덕분에 박태준과 특수부대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최성민의 통제실로 들이닥쳤다. 최성민은 광기와 절망 속에서 칼을 휘두르며 박태준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나 박태준은 노련한 싸움꾼답게 빠르게 무기를 제압하고 그를 제압했다. 최성민 내 악행은 이제 끝났다. 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 있었다. 최성민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모든 것은 소용없었다. 태양그룹 본사는 완전히 안전했으며 치명적인 폭발은 김도윤의 용감하고 영리한 행동 덕분에 적시에 저지되었다. 이후 최성민의 김도윤 부모 살해 자백 영상이 대중에 널리 공개되었다. 국민들은 이 충격적인 진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최성민은 단순한 폭탄 테러 주모자가 아니라 김도윤과 박태준 가족의 비극을 초래한 냉혈한 살인자였다. 그의 모든 범죄, 즉 기술 탈취, 사기, 시장 조작, 그리고 살인까지 모두 정의의 빛 아래 드러났다. 그는 수많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최고 형량을 선고받게 되었다. 정의는 마침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최성민의 몰락 이후 박태준은 태양그룹의 진정한 수장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대한민국 사회는 아포칼립스 프로젝트와 최성민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자 큰 충격에 빠졌지만 박태준의 결단력 있는 대처와 태양그룹의 투명한 개혁 노력 덕분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조카 김도윤이 굳건히 함께했고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는 그들의 삶에 평화로운 빛을 더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 듯 보였지만 박태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깊은 사색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박태준은 태양그룹을 혁신적인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단순히 이윤 추구를 넘어 기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일상생 경영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박태준의 리더십 아래 태양그룹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젊은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했으며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했다. 그의 경영 철학은 수많은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새로운 리더로 추앙받았다. 김도윤은 박태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나약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박태준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밝게 자라났다. 도윤은 학교 생활에 충실하며 학업에 열중했고, 특히 컴퓨터와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 했다. 박태준은 도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는 도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했고, 그의 관심사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윤의 할머니는 박태준의 지극정성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는 따뜻하고 안락한 집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다. 할머니는 매일 도윤과 박태준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그녀의 존재는 박태준과 도윤에게 따뜻한 안식처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김현우 비서실장과 최준혁 CTO는 박태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김현우는 이제 그룹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 자리에 올라 박태준의 경영을 보좌했다. 그의 탁월한 실무 능력과 충성심은 태양그룹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최준혁은 그룹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로서 태양그룹의 모든 첨단 기술 개발을 총괄했다. 그는 특히 아포칼립스 프로젝트와 같은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박태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의 곁을 굳건히 지켰다. 어느 날 저녁, 박태준과 도윤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외삼촌, 가끔 생각해요. 제가 그때 그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도윤은 박태준의 어깨에 기대어 나지막이 말했다. 박태준은 도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러게, 이 모든 게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지. 네가 그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최성민의 악행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몰라. 너는 내게 진실을 알게 해주고 복수할 기회를 주었어. 정말 고맙다. 도윤아. 도윤은 고개를 들어 박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니요, 외삼촌이 저의 영웅이에요. 외삼촌 덕분에 제가 부모님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외삼촌은 저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서로를 통해 치유했다. 그들의 유대감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운명임을 깨달았다. 몇 년 후, 김도윤은 명문대학교에 입학하여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그는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미래의 유망한 인재로 주목받았다. 그는 방학 때마다 태양그룹의 연구소에서 인턴십을 하며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의 목표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도윤은 자신의 부모님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자신이 고아로 살아야 했던 과거를 잊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돕는 자선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어린 시절에 소년 영웅을 넘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젊은 리더로 성장했다. 박태준은 도윤의 성장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도윤이 자신의 뒤를 이어 태양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도윤에게 경영 수업을 가르치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도윤의 삶은 한 권의 책과 같았다.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서서 진정한 가족을 찾고 거대한 악과 맞서 싸워 승리한 이야기. 그의 삶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작은 친절과 진정한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하며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삶의 모든 여정을 함께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유대감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며 막을 내렸다.